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날씨가 다시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원주 지역 노숙인들의 자활시설인 최양업 토마스의 집에 이름 모를 독재가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100만 원 입금한 익명의 기부자는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토마스의 집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운영비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상승하는 LPG 가격 탓에 노숙인 시설의 난방과 취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이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원주 지역 노숙인들이 올겨울에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라는 간디의 말처럼 남을 도울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부와 봉사를 통해 이웃 간에 따뜻한 온정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1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대비해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장과 식자재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쌀, 견과류, 과일류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식자재 위생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하네요. 원주지방환경청이 평창 도화모의 흙탕물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도화모 주변 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매수 대상은 도화모로 유입되는 사브랑골천과 솔봉천 양쪽에 있는 사유지 49필지로 현재 9필지만 매수한 상태입니다.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흙탕물이 소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폭 20m의 완충 식생대가 조성된다고 하네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맞춤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3년 농어촌 ESG, 즉 환경사회 거버넌스 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랜드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단체 표창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유공자 포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거둬서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상생협력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는데요. 강원랜드는 자원순환 그린 리조트 조성을 비롯해서 멘토링 장학사업과 학교사회 복지사업 등 지역 상생협력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사업을 두고 사립유치원 단체와 교원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강원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진수영 강원지부장을 연결해서 교원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방송을 듣지 못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사안의 쟁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이전이 확정된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에 공립단설유치원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 때마다 사립유치원의 반대는 늘 있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에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축소해달라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단체의 주장을 처음 접했는데요. 공립유치원이 생기면 사립유치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축소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5일 아예
그 유치원 설립을 반대하고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설립 자체를 반대한다는 예. 입장이군요. 근데 이제 도교육청이 계획한 원안에서는 원주교육지원청의 반경 2km 내에 병설 유치원 10곳을 합쳐서 14학급 242명의 유치원생을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유치원 설립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도교육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원주 지역 공립유치원 원감 원장 선생님들께서 사립유치원 단체의 설립 축소 주장을 듣고 원주교육지원청에 면담을 갔을 때 들은 바로는 근처 5곳의 유치원 통폐합을 한다고 들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그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축소해서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전국의 초등학교의 20%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전체 전국의 초등학교의 10%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30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학생 수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그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곳이 그 구도심이잖아요. 원주의 구도심, 명륜동인가요? 네, 구도심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설 유치원의 그 원화 충원율이 40%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네, 병설 유치원, 네. 이렇게 어린이집 뭐 유치원 다 이 유치원생이나 원화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도심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단설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사립유치원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초등학생 입학수가 역대 최저라고 언론 보도들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 말씀하셨듯이 즉 구도심, 원도심이냐 아니면 뭐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시 단위냐 아니면 우리 강원도처럼 도 단위냐 이런 지역적 특성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사립유치원 단체의 그런 주장은 결국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으로 개인 사업자인 본인들의 원화 모집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현재 유아교육에서 공립대 사립의 비율은 20대 80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이 충원율을 이유로 드는 것은 좀 적절한 근거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현재 원주 지역 원화수 대비 공립단설 유치원의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공립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입학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원주 지역 내 원화수가 6,246명인데요. 공립단설 유치원은 4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립단설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 워낙 그 어린이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이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그 유치원비가 좀 차이가 있나요? 공립 유치원이 좀 저렴한가요? 사립 유치원보다? 네. 그렇죠. 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지금 국가에서 기획 균등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이유로 교육비를 매달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네. 그거에 비해 그 교육비가 지원하면 원화 비용을 줄이는데 그 유치원 비용을 줄이는데 써야 되는데 사립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학부모의 사실은 또 개인 돈들을 더 걷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국가의 교육비 지원들이 사립 유치원의 그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립 유치원을 세우게 되면 이 공립 유치원에 뭐 정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선택된 아이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네. 선택된 아이들만 혜택을 누릴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체육 복합 시설, 뭐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 체육공원 같은 어린이 전용 체육 복합 시설을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네네. 입장이신지요? 네. 그 안타까운 게요. 그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을 반대하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작년 10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현 청사 부지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11월에 14학급 242명 규모의 설립안을 제출을 했던 것이고요. 교육부의 중트위 조건부 통과에 이 조건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백지화를 주장하고 유아교육 전용시설을 짓는 것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셈입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네네. 현재 원주 지역의 유치원 원화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6,24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200여 명.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면 추가로 몇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소 축소를 해서 제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당초에는 242명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전체 6,246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3.9% 정도의 원화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3.9% 정도. 네, 근데 수치에서 보여지듯이 정말 턱없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마저도 짓지 말라라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지금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어떨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요. 사실은 3.9%도 산술적인 계산인 게 사실은 유치원도 뭐 통학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엄청 멀리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수용률을 이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는 3.9% 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면 대기번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치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심한 유치원은 100번이 넘어간다라고도 100번. 이야기를 하고 네. 2번을 뽑았는데도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대기 순번이 돌아오지, 그러니까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 대기 번호가 돌아오지, 2번을 뽑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정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첨이 안 되면 이제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원주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아까 20대 80, 공립유치원은 20%, 사립유치원은 80%라고 하셨죠? 전국적인 통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인 통계인가요? 예. 그럼 원주 지역은 어떤가요? 원주 지역을 봤을 때 이제 유치원의 개수로보다는 이제 그 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원화 수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주 지역에 유치원이 79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립은 28곳인데요. 3,100명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 원주시의 절반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공립단설유치원은 4곳인데 4곳에서 380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병설유치원도 이게 공립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에서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원주 지역이 좀 적은 비율이군요. 통계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입장,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좀 골고루 편리하게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인지를 잘 따져서 이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최종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달 말에 그 교육부 중투위 심사가 발표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서요. 네.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부 결정에 따라서 내용을 좀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종 결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진수영 강원지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6분 지났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요. 원주 간현관광지에서 2월 10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겨울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현관광지에서 개최되는 겨울놀이 한마당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선 겨울놀이 한마당은 간현관광지 일대에서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하천에서 즐겨보는 얼음썰매, 또 체험장과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요 포인트를 돌아다니며 스탬프를 찍어보는 스탬프 투어, 맨손 물고기 잡기, 또 다양한 종류의 민속놀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얼음썰매 같은 경우는 하천 두 곳에서 무료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상고온 현상으로 그동안 하천이 얼지 않아서 얼음이 얼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추운 날씨로 오늘 사이에 꽝꽝 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김창섭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지 겨울철 활성화와 멀리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간현관광지 겨울놀이 한마당은 얼음썰매, 스탬프 투어, 물고기 잡기, 민속놀이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음썰매는 하천 두 곳에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온 이 이상으로 얼음썰매장이 조성이 안 돼서 얼음이 얼지 않아 더 날씨가 추워져서 얼음이 얼면 안전이 확보될 때 그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는 겨울놀이 한마당이 펼쳐지는 각 체험장과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요 포인트에서 도장을 찍어 오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현재는 얼음썰매장 두 곳을 제외한 6곳에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니까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네. 얼음썰매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점. 네. 아까 스탬프 투어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탬프 투어는 이게 뭔가요? 네, 스탬프 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설 연휴인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간현관광지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은 우선 관광 안내소 또 관광지 사무실에서 스탬프 투어 전용 리플릿을 받아서 체험 장소 6곳에서 스탬프를 찍어 오시면 되는데요. 6곳 모두 찍어서 다시 가져오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스탬프 투어 장소인 6곳엔 민속놀이 체험장 2곳, 또 물고기 잡기 체험장 2곳, 그리고 출렁다리 시점과 스카이타워 전망대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네, 이 6곳에서 도장을 찍어 오면 기념품을 드리는 거군요. 네. 자, 이 스탬프 투어 외에 간현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어떤 것들을 또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맨손 물고기 잡기와 민속놀이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맨손 물고기 잡기에서는 전용 뜰채나 손을 사용해서 빙어를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잡기 같은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체험 장소는 관광 안내소 앞과 또 나우라쇼 광장 각각 두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분씩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체험 비용 역시 무료입니다. 또 체험 후 잡은 물고기는 집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인근 상가에서 튀김이나 도리뱅뱅으로 요리를 요청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도리뱅뱅. 네. 다만 물고기가 소진되면 체험이 종료되니 방문하시기 전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민속놀이 체험 같은 경우 방문자 센터 앞과 B단지 공원에서 즐겨보실 수 있고요. 투호나 링 던지기, 제기차기, 대형 유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김창섭 주임 이야기 들어보시죠. 간현관광지 겨울놀이 한마당을 이번에 개최함으로써 원주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더불어서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저희 관광지 비수기 활성화와 여가소년의 기회를 제공해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단은 연간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생동감 있는 관광지 그리고 오감 만족 여행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음악이 흐르는 간현,
또 가정의 달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간연, 여름철에는 워터밤 축제, 가을철에는 매년 진행되는 고구마 축제와 성강 축제, 겨울철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발전된 눈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사를 정례화해서 1년 내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이 설 연휴 때 혹은 주말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 썰매장 같은 경우 또 얼음이 얼어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전에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스탬프 투어와 물고기 체험의 경우 기념품과 물고기가 모두 소진되면 운영이 중로되니까요. 꼭 사전에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간현관광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설 연휴인 나흘은 개장할 예정이니까요. 일정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나흘은 계속 개장을 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서기로 했는데 판부면 서곡리의 미활용 군부대 부지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사업 선정 공모에 도전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주시는 빙상 스포츠 문화자산 구축을 위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선정 공모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상 부지는 1975년부터 50여 년간 지역개발의 걸림돌이었던 판부면 서곡리의 미활용 군부대 부지를 꼽았습니다. 원 시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모 참여가 늦은 편이지만 그동안 4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거쳤고 지역 여론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뒤늦게 경쟁에 참여한 것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위한 과정이라며 원주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이 있는 강릉, 평창과 연계해 동계 스포츠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원주시에 앞서서 춘천, 철원에서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사업에 유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들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또 유치를 노리고 있어요. 자, 원주시의 경쟁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의 유치 경쟁력으로는 2028년 완공하는 여주 원주 복선 전철로 서울 강남과 40분 만의 이동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등 3개의 KTX역, 3개의 고속도로, 3개 국도 노선, 원주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꼽힙니다. 훈련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선수들의 훈련장 접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의료 건강 산업 특구인 원주시는 국내 유일 IOC 연구센터로 지정된 원주 연세의료원과 다수의 종합병원, 다터 헬기 등 신속하고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도 선수 관리에 뛰어난 장점입니다. 입지 예정지 인근에 119 흥업안전지원센터가 자리 잡은 것도 선수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을 지켜낼 수 있는 완벽한 의료 체계에 속합니다. 네. 또 부지 10분 이내에 세계 대학 등이 있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훈련과 학습 병행이 용이하며 은퇴 이후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는 등 선수들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도 부각시켰습니다. 인근 거리의 강릉 원주대 육상 트랙과 연세대 미래캠퍼스 스포츠센터,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등이 소재해 육상,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등 선수들의 훈련에 최적화됐고 백운산 12km 인도 코스를 활용한 산악훈련도 가능합니다. 원광수 시장은 원주가 가진 수많은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대한체육회를 설득해 빙상스포츠 자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서 빙상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는 국제 스케이트장이 서울 태릉에 있는데 이게 원주에 들어오게 되면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 코치들 다 원주에서 훈련하게 되니까 원주 지역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 원주시 태장동에서 노후 수도 관로가 파열되면서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원주 시내 수도 관로의 35%가 이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 관로라고요? 네, 원주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 관로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에서는 지난 12일 태장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후 수도관로가 파열되면서 3만여 가구가 일시 단수 조치로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여전히 땅속에는 노후 관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재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지역 내 수도관은 총 1,341km에 달하며 이 중 35%에 달하는 472km가 20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년부터 20년 된 관로도 106km에 달해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 관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년에 한두 건 정도로 수도관 파열에 따른 단수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구도심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 노후 수도관로 교체가 절실합니다. 문제는 환경부 주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 비용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선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